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강세가 있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이제 투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움직이자. 호재성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고, 부담 쪽으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쉽게 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리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공매도 재개 가능성 보도가 이제 전일부터 나왔잖아요.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른 재료와 겹치면서 일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구리 관련주 일부, 화장품, 창투사, 반도체주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많아서 좀 조심스러웠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에서는 반도체가 강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각각 뭐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 전후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삐끗하면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뭐 삼성전자도 부진하고 한미 반도체 양쪽에서 이제 매도 나오고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어떤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들이 일단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움직인다. 이런 어떤 평가 속에 좀 둔한 그런 재료가 돼버렸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재료에 더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한다,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상이 되는 게 대형주에 국한해서 이제 공매도를 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뉴스 하나만 나왔어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에 부담이 되고 이게 배터리, 관세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투자 심리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대부분 또 양쪽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주, 이게 오전장에는 대형주가 되게 많이 빠지고 중형주는 좀 덜 빠지고 소형주는 강보합이고 이렇게 됐다가 대형주가 빠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중성주까지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게 엔캠은 2차 전지 반대쪽 시소에 있는 종목이 돼서 엔캠이 또 빠지면 나머지 2차 전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시소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 플러스 미국의 어떤 배터리 이슈 이런 것들이 던져지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한 대형주 쪽에 좀 부담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또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3 정도까지 보인 상태에서 좀 잘 거기서 버텼어야 되는데 200일선 근처에서 튕겨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50일선 회복하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4.5%를 넘어가는 흐름이 생기면 코스피 지수가 한 50포인트 정도 피크 대비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환율이 금리가 안 빠지네. 금리가 안 빠지면은 지금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또 평가가 되죠. 그래서 국채 금리 안 빠져서 찜찜한데 여기에 공매도는 재개한다고 하는 미중 무역 갈등은 불거지네. 반도체는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 게 이제 주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몇 가지 뉴스 나온 거를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뭐 반도체가 45% 증가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무역원도 적자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희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저거는 호재성 재료로 쌓이는 그런 재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다지 영향을 못 주지만 누적으로 보면 업종에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신중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올해 2번 내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2.6%대까지는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저는 2번 또는 3번 정도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연준 인사들이 세게 말해서 마치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릴 것 같다. 2번 내린다. 뭐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터무니없이 올라가진 않게 막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HLB가 한가가 풀리고 또 이제 거래 대금 형성하면서 HLB 같은 경우는 아예 플러스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하락 쪽으로 발목 잡는 영향은 피크 지나간 것 같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영향은 지나갔는데, 근데 또 이제 눈치 없이 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니까
거래대금 또 많이 터지면 또 그것도 코스닥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목 낙폭으로 발목 잡는 상황은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서 하나의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고비 하나 넘긴 걸로도 볼 수 있겠죠. 뭐 주요 종목은 HLB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종가로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근데 보통 이렇게 플러스 마감하면 이거 단타가 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고, 화장품이 며칠 좀 빠졌다가 이제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주요 화장품주가 올라갔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좋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또 투자자들 시각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시장에 어떤 확신이 없거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좀 시가총액이 어정쩡하면서 최근에 괜찮은 종목이 뭐지? 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종목군에는 좋지만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추세를 잡아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슈로 좀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6일 연속 하락하고 모처럼 반등 나왔다가 이제 또 오늘 하락을 했지만, 저거는 한 76,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가 굉장한 중요한 어떤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외국인들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오늘 비록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뭐 나쁘게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60일선 깨고 121선 뭐 밀려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또 판단해보자, 이런 신중함이 이제 삼성전자에도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팔았는데, 다만 이게 매도가 많았다기보다는 매수가 없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좀 물러서서 봤고, 다행인 건 순매수할 때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은 그대로 이제 1, 2위 종목,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삼성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고, 삼성전기 오늘 뭐 좀 괜찮은데 매수했고, 현대차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로 삼성전자를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LS그룹들 최근에 이제 전력선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관련된 종목들 매도가 좀 있었고, 매수 쪽에서 뭐 조선주라든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일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2차 전지 반도체를 얘는 사고 얘는 팔고, 좀 치열하게 사고 팔고 이제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보고서 나오면 그냥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엔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 게 있는데, 매수 쪽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하고 보고서 나와도 좀 평가가 괜찮았던 종목군들을 또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종목군들은 되게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인데 오늘 2차 전지 쪽이 매수 쪽에 포진이 안 돼 있고, 반도체 쪽도 사는 거 파는 게 좀 갈려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관이 5일 연속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코스닥은 조만간 좀 어떤 변화가 좀 종목 장세를 좀 여름철에 만들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반도체 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쯤 털어야지 이런 매도 물량도 나올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뚫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쉽게 금리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좀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라서 51선이 돌파가 되고 안착되고 하면 좀 시장이 재료하고 무관하게 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기관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거는 좋은 종목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여러 종목을 쫙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필요한 것만 끌어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차별화 장세가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장을 좀 여름에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에 뭐 화장품, 반도체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선별적으로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4월 26일 이후에 개인들이 4조 4천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제 주식을 팔면 이틀 있다가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예탁금이 늘어야 되는데 예탁금이 안 늘었어요. 저 4월 26일 이후부터로 따져놓고 보면 사실상 거기 매도한 자금 대비 예탁금이 안 늘어나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저 매수 자금으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는 그냥 아예 빼버렸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저 예탁금이 반드시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요인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기계죠. 저기서 사조사처럼 잡혔다고 해서 저게 또 그대로 똑같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이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우리가 단순 수치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생각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제한적인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ADR, 저희가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제공해드리는 ADR 사이트가 생겼죠. 근데 어쨌든 ADR을 보면 코스피가 110으로 내려왔고 코스닥이 95.7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의 ADR이 올라가는 날짜보다 내리는 날짜가 더 많은 사이클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많았는데 그런 날도 피크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수급이 괜찮았던 종목들 중에서는 좀 반등 시도할 가능성,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조금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기관들이 좀 물량을 좀 늘려놨던 뭐 그런 종목들 따박따박 물량 모아나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